북극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극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시작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시골까지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5일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9.7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관령도 체감온도가 영하 29.1도까지 내려갔고 설악산은 무려 영하 43.1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소식까지 있는데 최대 10cm까지 내릴 거라는 예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유럽을 동시에 강타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추위에 벌벌 떨며 난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의 이웃한 나라 한국과 일본이 극심하게 대비가 되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의 한 방송은 일본 열도의 상공에 강한 한기가 흘러 들어온다면서 전국적으로 한겨울에 추위가 된다고 조심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도쿄의 기온이 영상 13도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차갑게 느껴진다고 했지만 한국에서 겨울철 13도 정도는 춥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겨울을 맛보았거나 일본에서 살아본 한국인들은 왜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를 경험담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일본 한국처럼 온돌 구조가 아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겨울이 되면 일본인들 75% 이상이 실내 온도 10도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춥다는 러시아도 겨울철 평균 실내 온도가 24도인데 일본은 전세계 주택 실내 온도 중 가장 낮은 최악의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권장하고 있지만 보통은 24도, 25도 이상으로 해놓고 반팔을 입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은 극단적으로 겨울나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NHK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동사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1,565명인데 그 중에서도 40%가 자택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겨울 히트쇼크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연간 17,000명에 달한다고 했는데 히트쇼크는 추운 겨울 차가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욕실로 들어가 200도 중 생명을 잃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은 겨울이 되면 추위 속에서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살다 온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은 실외 기온과 실내 기온이 같다며 가끔 집안은 햇볕이 안 들어와서 실외보다 더 추운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온돌 문화 짱이라고 하면서 온돌 문화를 만들어준 조상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실내가 추워서 온돌을 원하지만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한다며 한 네티즌은 전에 일본 사는 부자친구 한국식 온돌 깔았다고 자랑하던 거 생각난다. 보통 일본 집은 얼음장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한 네티즌은 쟤네도 온돌 좋은 거 아는데 워낙 비싸서 못한대. 한국에 사는 일본인 친구 결혼해서 일본 돌아갔는데 조립식 전기 온돌 사서 배로 보내고 갔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점점 이상기후로 전세계적으로 추위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몇 해 전부터 주목받아온 한국의 온돌이 전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고조선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한국 전통 난방 방식으로 고구려와 백제 시절부터 이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13세기 고려 시절 개경을 중심으로 보편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고려 원정이 피난수도 강화에서 하늘제사를 지내기 전 몸을 녹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옛 절집의 대형 온돌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대형 온돌 구조의 건축시설물이 온전하게 발견된 것은 처음이어서 학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건물터는 동선업이 16.5m, 남북길이 6.3m에 이르는데 특히 위쪽에서 동쪽 일부를 제외한 방 전체에 거대한 온돌 구조물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온돌방이 설치된 고래둑은 너비가 40에서 60cm로 기존에 확인된 조선시대 건물터의 고래둑 규모 20에서 30cm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위에 얹은 구들장 길이도 70에서 120cm로 지금껏 국내에서 확인된 다른 온돌 시설물보다 월등한 규모를 지녔습니다. 또한 15일 방송되는 MBC 에브리온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창덕궁 이곳저곳을 누비던 스웨덴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은 유독 난방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긴 겨울을 보내는 북유럽 사람답게 우리의 선조들이 추위를 놨던 방법을 궁금해한 것인데 창덕궁에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굴뚝 등을 유심히 관찰하던 이들은 한국의 실용적인 건축 구조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온돌은 한국 전통의 난방 방식이지만 이를 보고 지금처럼 현대화한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세계 건축계를 주름잡던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는 당시 일본 굴지의 거부였던 오쿠라 가문에게 일본 최고의 호텔 설계를 의뢰받고서 오쿠라의 집에 초대받고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쿠라 가문은 한국의 문화재를 몽땅 쓸어가고 경복궁에서 세자의 동궁으로 사용되던 자선당을 뜯어 도쿄의 저택들에 이축했습니다.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는 한겨울에 오쿠라의 집에 가서 그들이 대접하는 만찬을 들기 위해 다다미 방에 들어갔는데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방에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덜덜 떨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쿠라는 그 모습이 미안했던지 코리아 룸이라는 방으로 안내해서 커피를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코리아 룸은 경복궁에서 뜯어온 온돌이 되는 자선당이었습니다. 프랭크 로이트 라이트는 그때의 당시의 감정을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은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보이는 난방시설도 없었고 이것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하고 바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건 정말 난방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후적 사건이었다. 이후 그는 온돌의 충격을 받고 밤을 새면서 이 신비로운 기술을 설계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짜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30개가 넘는 건물에 온수 보일러를 깔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온수 보일러 바닥 난방이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애들 그때 온도 좋은 거 봐놓고 왜 지금은 설치 안 하냐 라고 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는 그 위대함을 단 한 번에 알아보았지만 일본의 이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온돌은 전 세계가 알아보고 각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난방업체들은 북미를 석권하고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식 온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건축에 도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할머니들이 신는 것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10대에서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에선 어렵지 않게 한국 요술버선 착용 사진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이 버선은 한국에서 주로 할머니들이 겨울에 착용하는 방언버선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다소 촌스럽다고 느끼는 꽃무늬 디자인이라 잘 신지 않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이 버선 안쪽에 뭐가 도톰하게 들어가 수면 양말보다도 더 뛰어난 보온성을 자랑한다며 즐겨 신는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꽃무늬 또한 개성있고 화려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선이 일본에서는 요술 버선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겨울이 되면 이 꽃무늬 버선을 신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추위가 극심해지고 온돌 같은 난방 시스템이 없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전기담요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일본인들의 구매평이 올라오는데 인상적인 두 개의 구매평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다. 이제 올해도 살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겨울의 신. 이걸로 광명 찾으세요. 일본은 너무 춥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